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매주 화요일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또 락커룸, 오늘도 보수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김현지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면서 여야가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정감사로 나오는 거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비서관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서관, 총무비서관이 오늘 발표한 거야? 국회 출석하느냐라는 문제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26일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하는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조차도 모두가 이제 저도 이제 운영위 해봤지만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참석자 내지는 배석자 내지는 증인 출석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규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관련한 입장 발표를 들으셨고요. 자, 일단 이 인사이동을 두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부의제로 출범을 알리는 서막이다, 국정감사 출석 피하려고 보직까지 바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국정감사랑 무관하다라는 것이고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위인설관인데, 예. 이런 이 박현지 전 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비서관이 되도록 만드는 길인데, 예, 김현지 비서관. 이 타이밍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은 근거도 희박한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대법원장이 못 나가겠다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법원장과 전 총무비서관의 그 자리의 크기의 차이. 그런데 왜 정권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느냐 하는 이제 의혹을 하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을 보호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릴 거고 언론 보도가 그쪽으로 나갈 텐데, 예. 이게 흔히 있는 정권적 차원에서 흔히 있는 이런 실수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이런 류의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제는 제가 특검까지 가버렸는데, 예. 그런데 그 전례가 있잖아요.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저 감사하면서. 예, 예. 이건 전례 비춰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나가더라도 그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지원 사격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뭐 떳떳하게 나가서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되지. 왜 안 나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시비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아주 앞으로 이게 참 곤란하게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또 실제로 인사가 나버렸으니까. 자, 김근식 교수님. 우선 이제 국감의 증인 출석,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는 걸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예. 과대망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 말이 정말 너무 그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개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아시지만 대통령실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는 업무 그 조직 개편할 때는 사전에 다 예고가 됩니다. 예.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것도 김현지 정부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온 애 만에 뭐 안 나왔던 전례가 없다. 그리고 나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꼼수가 뭐냐면, 그러면 자리를 아예 바꿔서 요즘에 급발진이 유행인데 추미애 급발진, 그런데 이거 급 변경을 한 거예요. 급 보직 변경을 해서 부속실장으로 하면 부속실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아무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이게 뭐 그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김현지를 꽁꽁 숨기기 위한 급 개편, 급 보직 변경이다라는 점은 뭐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총무비서관을 국회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 안 나가도 된다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냈는데요. 이게 더 김현지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부속실장은 아시지만 대통령 옆에 가장 근거리에 붙어 있는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비서와 같은. 그렇죠. 비서 중에서도 비서죠.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시대로 치면 상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보좌진 중에서 가장 옆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상선 같은 직이기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 제1부속실장이 정호성 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3인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 3인방. 그렇죠. 문고리 3인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뭐 인사하고 예산한다니까 뭐 그래도 대통령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결제를 해야 되고 사람을 못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상선은 옆에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게 업무죠.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정호성을 떠올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궁중 야사야 드라마에 나오는 상선을 떠올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재밌는 포인트는 이렇게 급 보직 변경하면서 가장 똥물을 받은 게 강유정 대변인이에요. 강유정 대변인. 네. 왜냐하면 김현지 꽁꽁 숨겨서 상선 자리 옮기다 보니까 돌려 회전문 인사하다 보니까 대변인을 하나 더 보냈잖아요. 김남준. 네. 그게 공동 대변인은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실에. 투탑은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대변인 없었다. 없었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은 있었고 지금도 부대변인 여성 부대변인 둘이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안에 용산 안에 강유정 대변인과 밑에 부대변인 둘 사이에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횡행하게 도는데 거기에 지금 한 명이 또 툭 날라와가지고 공동 대변인 하면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 저 화면에 나온 거 저 정도로 이제 탑으로 무슨 정보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기자들이 강유정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김남준한테 하겠습니까? 김남준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방금 들어온 제보로는 공동 대변인 윤창중, 김행도 있었다. 그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난리 났는데 둘 다 성격이 만만치 않고 갖다 잡거든. 그렇죠. 그럼요. 김행 대변인은 또 저희 방송에서 또 한번 크게 한번 방송하고 하신 적 있고. 제가 볼 때 완전히 가장 큰 똥물 튄 게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에요. 자,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시기에 대변인 2명의 체제가 요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대변인 2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외신 담당 외신은 따로 있습니다. 담당 대변인. 외신 담당 대변인은 따로 있고. 하여튼 대변인은 그 고유의 직무상 대통령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선 구조가 맞지. 이 스피커가 두 사람이면 혼선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어느 대변인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서로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럼요. 어떤 경우는 모르고 어떤 경우는 알고. 시기 질투도 일어날 수가 있고. 시기 질투 말도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횡행해 소문이. 근데 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다 들리잖아요. 기자분들 거기 수백 명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안규령 부대변인도 있고 또 이 누군가 또 새로 그 여성 부대변인 또 있어요. 아주 대변인 중에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미국 대통령 대변인인데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라는 게. 또 댓글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박선규, 김은혜 공동 대변인 시절도 있었다. 그때가 있었구나. 두 분도 기자 출신이네요. 그 둘이 공동 대변인했다고? 근데 김은혜 대변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부대변인으로 들어가긴 했었던 것 같은데 급수는 또 그때 되게 잘 맞춰줬던 기억이 납니다. 잘 찾아내시네요. 또 대한민국이 또 IT 선진국이다 보니까. 자, 이런 어쨌든 그 강유정 대변인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라와서 공동 대변인이 된 게 처음일 거야 아마. 그렇군요. 하다가 처음부터 했는지 부대변인하다 올라간 이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김현지 당신 비서관을 불러서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왜 숨겼는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서 물어볼 만한 충분한 그 공론화된 의혹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많이 알려진 게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대표님 이제 전쟁입니다. 그 문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알고 있으니까 했지만 그 배모 비서관 있잖아요. 그 김영희 여사 담당했던 배모 비서관한테 그 하드 치워라. 아니 파일 지워라. 하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그 팩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조그만 그 틈새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큰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건 아직 확인은 못 하죠. 근데 이제 대장동 아파트가 있네, 백현동 추진할 때 무슨 시민단체 뭐 했네 이런 등등의 소문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도 처음엔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 소문이 있을 때 설마 다 했어요. 예. 에이, 그 말이 돼? 이랬어요. 예. 지금 말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꼴을 당하지 않을 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그냥 친한 사이인 거다. 성남시부터. 그 최근에 이제 대통령 아들이 결혼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취임하기 전이었는데 그 이제 막 그 현장 가보니까 이분이 의자를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만큼 그냥 가족처럼 일하는 사이다. 뭐 그냥 그걸 사람들이 치근치근해갖고 문고리 하냐고 옛날 10년 전부터 알았던 사이여서. 저도 당협위원장 의자 놓는 사이다 그냥 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 뺏지도 못하고 당협위원장만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이나 우리 핵심 당직자들이 예. 제일 편해요. 예. 그리고 사무국장이 그런 일 해요. 막 가면 오십니까 길 안내하고. 예. 그러면 이동하거나 내가 혼자 있거나 밥 먹을 때 사무국장한테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지시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잘 못할 지시를 또 하게 돼요. 예. 이제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성남시장 때부터 성남시장 이전부터 예. 변호사 때부터 했던 걸 보면 이재명의 걸어온 그 역사 궤적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일단 관심의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예. 아무튼 일단 임명은 됐고 뭐 조 대표님도 또 김 교수님도 향후에 또 정권에 큰 어려움에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농담 반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예. 어제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급 보직 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날인 오늘 예. 김혜경 여사가 어지럽다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석증. 네. 이석증으로 이제 주치의는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어지럼증이죠. 이석증이면 그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죠. 누워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 겁니다. 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는 아마 많은 상상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 내외가 와서 예. 특히나 이시바 총리 부인께서는 친한파로 알려져 있고 예. 영부인과의 만남이 다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아침 갑자기 주치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나가시고 일정을 취소한다. 어젯밤 도대체 또 식사를 잘못하셨나? 아니면 왜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갑자기 상선 자리로 가져오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막 그 풍문처럼 떠도는 거죠. 풍문이다. 풍문이죠. 상상. 풍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상은 상상일 뿐. 자, 일단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권 주도로 쟁점 법안 4건이 이제 국회에 처리되면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도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아니 그런 식으로까지 국민의힘을 옥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그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에 대한 반발이 생길 거고. 입법 남발이 될 수 있다. 좀 국민의힘이 애처롭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일 애처롭게 보이는 사람이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내밀기 위해서 그 뭐 법을 바꿨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 법무분장에서 뭐 다른데 유료 방송 분야를 과학부에서 가져오는 그 정도인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 이진숙 의원은 위원장은 국회의원 될 것 같아. 대구 지역에서 오히려 키워졌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용감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소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발음 잘 안 되는데 사람을 갈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갈군다. 괴롭힌다. 괴롭힌다. 갈군다가 표준말인가. 그러나 다른 이 쟁점 법안이 통과되고 특히 이번에 오늘 특검 검사들이 이제 반발을 했던데 이거는 전체로 합치면은 특히 검찰청 없애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했던 아주 전통 있는 그리고 아주 논쟁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도를 하나 없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어제 만든 제도 없애는 게 아니라 70년 이상의 세월이 쌓인 제도를 없애는 것은 없앤 다음에 뭘 할 거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1년 동안의 유예가 있지만은 자, 이 제도도 그러면은 검찰이 좋은 제도였느냐 나쁜 제도였느냐고 물으면은 좋은 제도였잖아요. 잘못된 점을 저는 한 10% 정도로 봐요. 그 사건 아마 개수로 쳐도 특검이 맡은 수사
한 5% 정도 안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예. 특히 한국 검찰이 잘한 것 중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게 마약 조폭입니다. 예. 이 문명사회, 대중사회에서 한국처럼 마약 문제 조폭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조폭이 등록된 조폭이 아마 야쿠자.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예. 그런데 조폭과 마약은 이게 서로 연계만 되면은 이게 막 퍼집니다. 조폭이 마약에 손대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 조직이 커져요. 우리 검찰이 이걸 막았어요. 예. 왜 막았느냐? 검사들이 약점 안 잡혔거든요. 조폭에 약점 안 잡혔다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다음에 뭐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하면은 나는 전체로 보면 검찰청은 참 잘한 조직인데 그러면 검찰청을 없앰으로써 일어날 사안이 그런데 지능범죄자가 판치고 특히 부패 정치인들, 부패 기업인들을 잡았던 게 특수수사 아닙니까? 예. 특수수사가 그래서 이제 반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 세력이 그래도 좋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예. 좋은 제도를 발전시켰고 그러면은 진보 진영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든 좋은 제도가 뭐가 있죠? 나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좋은 제도가 문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이 검찰청 이 문제는 1년 사이에 시행착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검찰청 폐지를 이제 그 강행을 해 버렸죠. 그 마치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건데요. 예. 이제 말릴 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고 말릴 그 집단이 없어요. 저는 저 폭주가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추락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특정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쫓아내질 않나. 예. 특정한 사람을 퇴진시키려고 국회에서 땅땅땅 두드려서 너 출석해 라고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질 않나. 또 특정한 집단을 악의 무리로 이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땅땅땅 법을 통과시켜서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서 그 명칭 자체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검사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이런 등등의 입법 폭주를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 알려진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급발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립니까? 예전부터 이 당은요. 민주당은 제가 좀 아는데 정치 문화가 예. 대통령 들이받기로 유명한 당. 우리 당은 대통령한테 너무 줄 서서 문제가 있지만 저 민주당은 대통령한테 매일 들이받아서 개판되는 당이에요. 예. 노무현 때 그랬고 DJ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빨리 된 적이 처음이야. 100일 넘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이 폭주를 막을 길이 별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없애는 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래요. 검사 중에 정치적인 검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치검찰 하는데 정치검찰이 많을까요? 우리가 부패경찰 하는데 부패경찰이 더 많을까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검찰은 제가 볼 때 상대로 소수일 거다. 예전에 지금이야 다 깨끗하다고 보고 그런데 정치검찰 밉다고 부패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준다? 이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바치는 격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적 안가품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제도의 그 성취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저는 무모한 폭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인을 수사를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은 사실은 기업인을 재벌 총수지 재벌 총수를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게 2003년부터 처음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선거 부정과 연관시켜서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 부패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 하면은 몇 조 단위로 선거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업 총수들이 돈을 대었으니까 그게 2003년부터 특수부 수사에 의해서 그게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점. 그런데 그것만큼 또 상당히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냐. 검사들이 자기 체면 위해서 죄가 안 되는 것도 기소한다. 1심에서 무죄가 나도 또 항고를 속에서 기소한다. 그걸 상소라 그러지 아마. 상고. 항소다. 항소. 네. 항고 좀 골잡은데. 항소는 이제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항고는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항소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1심에서 유죄되면은 검사가 항고 못합니다. 예.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렇다면은 이재용, 양승태 이런 사람은 1심에서 무죄 받았으니까 끝났는데 검사가 항고를 했잖아요. 항고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한 거가. 항소한 건데 이거는 저는 너무했다고 보여지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일반화해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다음에 요새 쟁점이 되는 배임죄 개정 있잖아요. 배임죄 개정도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광범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에서 면소 판결 받으려고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내놓는 그 개정안은 상당히 상세해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대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벌리는 게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속도도 빨리 내고 일도 크게 벌리는데 그러면은 무리가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려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